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오늘은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한 여러 일들이 일어났지만 꼭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라든가 여러 역사책을 보면서도 가끔씩 물론 중세 초기를 연구하려면 꼭 이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엘 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엘 퀸. 영어로서는 영국인입니다. 735년에 태어나서 804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시대에 정확하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설과 주로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기가 이때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이 시기가 항상 역사 기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분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물론 13세기에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하지만 옆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붙이는 것은 캐롤 링겐이라고 하는 조금 제가 글을 다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이렇게 캐롤 I자입니다. 링겐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르네상스인데 캐롤링기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캐롤이라는 것은 캐롤링거라고 하는 가문, 이런 프랑크 쪽, 그래 지금의 프랑스의 본래 이름이죠. 게르만족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부족인데, 이 프랑크 왕족의 캐롤링거 가문,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많이 가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은 이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와 관련되어진 건 카롤링거 왕조 가문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그래서 지금의 삼학, 사학, 지금 같으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개념의 시작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엘 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대학과 관련된 거고요. 사학은 전공으로 빚어진 대학원,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삼학이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지금 엘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엘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에게서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학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대학에서 대학이라기보다는 이제 undergraduate이라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graduate,
이게 이제 graduate은 대학원을 말하고 undergraduate 그러니까 가장 학문이라는 것은 3학과 4학을 다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대학을 끝냈다. graduate 졸업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인데 뭐 요즘에 와서 뭐 그런 의미들이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아무튼 대학이라고 하는 universit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래될 수 있는 끝으로 올라가면 이 엘퀸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이제 당시에 프랑코 왕족인 특별히 카롤린거 왕족 그분의 얼굴을 먼저 보여드리고 할까요? 이건 안 보여드리니까 좀 얼굴 좀 이분입니다. 엘퀸이라고 되어 있는 카롤린기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사실상 3학과 4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고, 물론 이 평민들에게는 이런 학문을 논리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얼굴을 지우고 제가 하겠습니다. 판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고 궁정학교였죠. 그래서 아주 강요 가운데서 최고의 그 가문이라든가 그리고 왕자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같으면 군에 해당되어지는 옹주 이런 분들에 해당되어지는 공부를 위한 학교가 있었어요. 궁정학교라고. 궁정학교. 이 학교에서 이제 지금의 대학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카리큘럼이 교과과정이라 그러죠. 만들어지려면 이것은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잖아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웅변이잖아요. 이 스피치거든요. 스피치. 이거는 thought잖아요. 영어로. 그리고 이것은 문법이라는 것은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writing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부예요. 이런 3학이 이제 있었다. 그다음에 4학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대학원이라는 개념인데 꼭 지금의 대학원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대학원에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학을 배우게 돼요. 그다음에 기하학, 그다음에 천문학, 그다음에 음악 이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런 일에 어떤 이분이 학문의 기초를 세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엘퀸이라고 보통 역사에서 말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해드리려고 하면 제가 쓴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그 중세교회사 책의 그 표지입니다. 제목은 묻어둔 진리. 여기에 글자가 자세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얼굴들이 이렇게 조각나 있는데요. 이 책의 97페이지에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으면서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롤린거 르네상스의 주역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시작합니다.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요크 출신의 영국 사람입니다. 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노썸버리아. 당시에는 뭐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삼한처럼 그리고 뭐 삼국 시대처럼 옛날 이름들이 서로 여러 부족들이 뭐 그때 당시에 무슨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부족의 개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노썸버리아 지금의 이제 북동부 같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스코틀랜드 이후에 그 동부, 그래서 노썸버리아 쪽으로 이제 바이킹이 제일 먼저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지역도 됩니다.
그 노슨불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동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엑버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엑버드 어떤 사람이냐? 이제 밑에 보면은 영국 역사가 비더라는 사람, 그리고 보니파키우스라는 정말 교회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 9세기의 인물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서 서로 친분이 있었던 엑버드라고 하면 당시 최고의 영국의 그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학교로 알려진 요크 성당 학교 대감독이었는데 그 엑버드라는 사람이 비더의 제자다. 이 비더라는 분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인물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시간에 다 제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비더라는 분인데 영어로 이제 비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 역사의 아버지입니다. 영국 역사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AD 그리고 BC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렸다고 보는데 이러한 말들이 이제 비록 이제 시작되어진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막과 사학을 통해 요크 학교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750년대 엘키는 이 학교의 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767년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수도사로 지냈다. 그리고 노슨버리아의 왕 엘프왈드 이런 이름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에게 보내어져서 대감독인 임발트의 영대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 6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영대 지금까지 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드를 받아오도록 했다. 돌아오는 중에 이탈리아의 파르마에서 샤르마뉴 아시죠? 샤르마뉴 신성대 로마 제국을 시작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붙인 빼삐가 이제 설립한 궁정학교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헨에 있는 지금 아헨은 샤르마뉴 지금 아헨이 본래 여기에 프랑크족의 수도인데요. 거기에 이제 샤르마뉴 궁정으로 와서 왕과 왕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샤르마뉴가 이교도들에게 죽음을 조건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하자. 당시에 이제 사정없이 죽이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겠죠. 그때 믿음은 의지의 자유 행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심에 청원해야지 폭력으로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강제로 세례를 줄 수는 있어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797년 샤르마뉴는 이제 이교도들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자론 여기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양자론 이론 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요 자세한 것을 밑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인데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한번 이만큼 자세하게 설명한 스페인 양자론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 제가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최고의 책입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단 연구에 이단 역사죠. 그래서 관심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에 이제 이분이 관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96년 60세에 이르는 엘키는 마르탱 드 트루의 수도으로 물러가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친구들과 샤르마뉴에게 여러 서신을 보냈는데
예, 311개의 편지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이 남아 있다. 849년 오늘 이제 이런 것에 하고 이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아까 제가 엘퀸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수도성이 있죠. 한 흰옷을 이분이 이제 엘퀸이 아니고 그 옆에 그 나이 든 그 분이 이제 엘퀸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고 앉아 있는 사람이 샤르마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편지들이 이제 앞서 제가 310통의 편지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임집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당시의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의 책을 아마 읽을 수 있지 않겠나. 그의 비문에 엘퀸의 비문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먼지, 벌레, 그리고 재. 내 이름은 엘퀸. 지혜를 사랑했다. 잃는 자여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오. 예. 뭐 이분이 더 자세하게 우리는 뭐 더 이상 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대학 카롤린그 왕조에서의 궁정학교로 시작되어지는 삼학과 사학 대학의 시작점의 인물이구나.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알면 오늘 5월 19일인데 그 정도 알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엘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저는 내일 5월 20일에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받고 은혜가 충만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